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김영석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또 NFT 마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 그리고 제우스 캐피털의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또 거래되는 이 NFT 시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하게 가족들과 잘 보냈습니다. 네. 또 대표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예쁜 딸아이와 함께 케이크를 예. 먹으면서 보냈습니다. 케이크 드셨어요? 네. 그 케이크 드시는데 저를 또 안 불러주셨네요. 이번에 그 일본 놀러 가신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NFT 광풍을 또 시작한 핵심 플랫폼인 오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픈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NFT 거래소이다 보니까 오늘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탈중앙 거래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이 탈중앙 NFT 거래소는 어떤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우 대표님. 네. 네. 오픈시라고 한다면 이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맞습니다. NFT 거래소이지 않습니까? 네. 마치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한다면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정도의 네. 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업비트 혹은 빗썸과 같은 이런 거래소와는 시스템이 아주 다르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탈중앙 거래소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오픈시는 NFT에서는 디지털 자산에서는 바이낸스가 있는 것처럼 예, NF에서는 오픈시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입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유명하고 최대 규모로 NFT 컨텐츠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NFT는 독특한 방식이 탈중앙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사람이나 블록체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개념인데 아직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제가 좀 간단하게 그 부분도 같이 좀 섞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블록체인 하면은 또 따라온 수식어가 탈중앙화 이런 같이 있죠, 수식어가 있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 빗썸이나 업비트도 탈중앙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생각하실 수가 있죠. 좀 쉬운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자료 화면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오픈시를 인터넷에 검색하셔 들어가시면은 이제 방금 이제 지금 탈중앙 NFT 거래소하고 보이는 이 자료 화면에 다양한 NFT 거래소. 이 NFT 컨텐츠들은 글로벌 유저들이 자기들이 직접 발행해서 다른 유저들이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적인 거래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지금 다음 직전 자료 화면 같은 걸 좀 더 보자면은 이제 탈중앙 거래소하고 중앙 거래소의 지금 차이가 뭐냐? 이게 네.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제가 좀 쉽게만 하나 설명드리면 통상 우측 상단 부분이에요. 로그인 버튼이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자료 화면은 중앙 NFT 거래소 이게 업비트인데 저기 오른쪽에 딱 들어가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예, 그리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회원 가입을 해서 내 정보와 개인 정보를 넣는 방식인데 반면에 오픈시는 로그인을 하려고 했더니 딱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방금 지금 자료 화면 보이시는 우측 자료 화면처럼 지갑으로 연결하는 게 뜹니다. 예, 뭐냐면 회원 가입이나 내 이름이나 내 집 주소, 뭐 신용카드 이런 정보를 넣는 란이 전혀 없고 오히려 메타마스크 지금 빨간색 표시해 놓은 이런 블록체인 전문 지갑하고만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지갑을 연결을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즉 이걸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화면은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제 개인 정보나 저의 이런 개인 신용 정보, 개인 이런 일반적인 회사 혹은 개인 정보를 회사에다가 제공을 해서 회사가 저를 가입시켜 준다면 오픈시 같은 경우는 탈중앙이다 보니 중앙화된 이런 회사가 없는 겁니다. 예.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 이 블록체인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누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지 이게 어디 나라 사람이고 이름이 뭔지 라기보다는 0x1234번 블록체인 지갑, 0x12345번 블록체인 지갑 이래서 지갑끼리 연결되어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의 NFT 거래소입니다. 예.
정말 그냥 그 뭐 유저 1, 유저 2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래소네요. 네, 맞습니다. 이 탈중앙 거래소 자체가 이 유저들, 일반적인 유저분들한테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그렇죠. 탈중앙 거래소들이 최근 들어서 유독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거래소들은 다 가입을 해서 뭔가 한다든지 예. 혹은 NFT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는 가입을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 블록체인 지갑으로 로그인하는 탈중앙이 갑자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래 배경에는 사실은 블록체인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왔는지, 블록체인이 어떠한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사실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 기존 같은 경우라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바이낸스나 업비트와 같은 디지털 자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템 거래를 하던, 그리고 뭔가 나의 상품을 사람들과 거래를 하던, 한국은 약간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중고나라가 미국 버전이 있거든요. 크레이그 리스트라는. 예. 그럼 이런 회사들하고 사실은 오픈시를 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기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혹은 크레이크 리스트도 다 내가 상품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갈 수 있고 이러는 게시판들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는 완전히 P2P여서 내가 만나서 뭔가 사야 하고, 또 예. 만나지 않으면 사기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그렇죠. 돈을 보냈는데 상품을 주지 않고, 네. 이러는 리스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시는 이러한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실 도입한 거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오픈시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하고 미술품을 거래를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아니라 디지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오픈시는 기존의 중고나라하고 차이가, 제가 중고나라의 게임 아이템을 만약에 올려요. 그러면 제가 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빈번하게 있어서 그런 예. 겁니다.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인터넷에서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내가 이 상품을 블록체인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록을 상대방이 볼 수 있고, 예. 그러면 내가 그럼 상대방의 블록을 봐서 이 데이터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더리움을 전송하면 이걸 받는. 즉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뭐든지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믿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사기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최첨단화된 이 그렇죠. 안전거래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래 문화가 형성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아이템, 이게 물론 물품이야 물건을 봐야지만 게임 아이템, 디지털 자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만날 필요도 없고 코드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또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 리니지의 그 무슨 검이라 했었죠? 저 집행검입니다. 그게 얼마였다고 그게 했어요? 3천만 원 있었죠. 3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또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으로 권석준 대표님. 네. 예.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해킹 이슈가 지금 너무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MBN TV에서 보도를 했던 게 코빗에서 뭐 돌아가신 이제 고인이 되신 넥슨 창업주의 계좌에서 또 탈취가 계속됐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NFT나 디지털 자산이 주로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해킹 문제에서 좀 더 안전하다,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지만 예. 중앙화돼 있거나 또는 탈중앙화돼 있다고 해서 네. 해킹에 대한 이슈에서 안전하지는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해커들은 늘 시장을 또 기술을 앞서 나가고 그 기술을 앞서 나가는 애들이 보통 해커가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도 뚫는다. 맞습니다. 뭐 은행도 뚫는다 하는데 이 거래소 블록체인 최근에 오픈시에서도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탈취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예.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해킹으로 안전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물론 중앙화되어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예. 책임에 대한 그 해킹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더 안심이라고 한다면, 네.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게 탈중앙하다 보니까 누가 하나 그거에 대해서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예. 적극적인 모습들은 없는 것들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앙화냐 탈중앙이냐 이 두 곳 다 해커로들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한 것 같다. 아직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상존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을 만드는 애들이 예. 그 기술을 만드는 애들이 해킹을 하니까 이게 참 정말 고도화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예전에 네. 개인적으로 그 콜드 월렛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레저나노 네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창시자를 한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가 이 콜드 월렛도 그렇게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 뭐 개발자들이 뭐 해킹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발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오픈시 NFT 거래소가 취급을 하고 있는 이 NFT 상품들의 어떤 뭐 주요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또 다루었었던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러한 NFT 마켓과의 주요 차이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국내와 해외, 예. 근데 오프시나 바이낸스라고 했을 때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어떤 규제라는 틀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예술 작가들로 본다면 뭔가 좀 더 과감하게 좀 노골적인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자유롭게 걸거나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사진에다 보다시피 근데 국내는 그런 규제들에 의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면 오픈시나 특히나 이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그걸로부터 좀 더 자유롭다. 그래서 도메인 명의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URL이죠. 예. 도메인을 NFT로 해서 판매를 하고 거래가 되는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하는 업비트도 아직까지 베타라는 네. 그죠? 베타 서비스 같은 베타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다. 조금 더 자유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수집을 하거나 이미지적이거나 하여튼 도메인 같은 걸 넘어서는 다양한 NFT 같은 상품들 본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NFT화돼서 거래가 된다고 예.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에서는 그 시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규제와 논의와 어떤 이런 정보적인 그쵸. 너무 많다. 맞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NFT화 시켜서 거래를 한다? 그럼 저희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오픈시 가서 바이낸스 가서 NFT를 구매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건 쉽습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가. 근데 국내에서 그렇게 한다? 넘어야 될 산이 장벽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해결해야 싶습니다. 되는 과제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온도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난다라고 봅니다. 특히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NFT 거래소들 하면은 뭔가 스포츠, 미술품 이런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픈시는 딱 하고 도메인명 네. 이 사실은 메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NFT가 뭔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수집품 같은 경우는 자기 프로필 이미지나 이런 거 썼었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내 도메인을 내가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도메인에 대한 NFT까지도 내가 구매함으로써 내 상품인 거를 증빙을 하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정말 오픈시를 보면서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많이 볼 수 있고 이게 좀 한국에 있는 국내 NFT 기업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해외 트렌드와 맞춰서 한국은 또 한국의 고유한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발맞춰 가면은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한 어떤 차이점 이상으로 이 오픈시라는 NFT 거래소가 이 세계 최대 거래소로 또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핵심 배경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 오픈시는 사실은 그 맨 처음 자료 화면에 나왔었지만 2017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는 기업 가치가 거의 2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아티스트들 다양한 뭐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오픈시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 그 기업 가치나 거래량은 계속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성장의 배경은 사실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전체적인 배경도 있겠으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을 통해 가지고 상품들이 거래를 되고 예. 사실 중간에 이제 서버나 회사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뭔가를 조작을 한다든지 회사가 뭔가 계약 뭐 대금을 받고는 결제를 안 한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유저와 유저들끼리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다 보니 유저 간의 신뢰가 굉장히 강하고 예. 또 하지만 신뢰가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원 가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직접 들어가서 오픈시를 거래를 해도 유저 아이디 1, 뭐 유저 아이디 2, 뭐 TX 아이디 뭐 이렇게만 나오지 저의 이름이 뭐 황동우이고 한국 사람이고 제 휴대폰 전화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더 과감한 시도와 더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굉장히 오픈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개발자 친화성이라고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픈시의 정책은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오픈시는 그러면은 컨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컨텐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픈시가 정책적으로 한 게 뭐냐면 자기의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내 소스를 가지고 나만이 원하는 페이지를 또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자들은 오픈시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또 NFT 거래소를 구축하고 또 구축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적인 NFT 트렌드들이 전부 다 오픈시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취합되는 그래서 예. 현재 정말 명실상부한 글로벌 NFT 거래소까지 자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픈시와 같은 또 거래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NFT를 또 거래하는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뭐 NFT만을 또 전용으로 거래하는 맞습니다. 플랫폼들이 또 다른 곳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오픈시 같은 경우는 탈중앙을 컨셉으로 예. 또 탈중앙 플러스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른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으나 이제 오픈시를 기반으로 또 NFT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필요성이나 이런 잠재성을 좀 더 비즈니스 모델화했던 다른 프로젝트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2개 정도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 라리블이라는 NFT 거래소가 있는데 네. 지금 중간 자료 화면에 있는 라리블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오픈시보다 조금 더 이제 컨텐츠의 그레이드를 높이자. 그리고 예. 관리 감독 체계를 좀 넣자. 오픈시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나 와서 발행을 하고 누구나 와서 판매를 하고 하지만 라리블은 그래도 관리자 이름을 노출하거나 회사를 노출하지 말고 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DAO라는 용어를 사실 쓰는데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탈중앙적이지만 또 자율성이 있는 조직인 거예요. 예. 이 조직이 라리블을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걸려져 있는 컨텐츠들을 어떤 특정한 관리 체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라리블이었고 반면에 오른쪽에 아까 있었던 슈퍼레어 NFT 거래소는 조금 더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오픈시나 라리블은 그래도 여전히 유저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올릴 수는 있으나 슈퍼레어는 제가 원한다고 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슈퍼레어는 말 그대로 정말 희귀하다. 슈퍼레어인데 슈퍼레어에 제가 NFT 컨텐츠를 올리려면은 첫 번째는 슈퍼레어에 있는 아티스트가 날 추천해야지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약간의 클럽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심사를 하면 그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슈퍼레어의 그 창업자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들은 NFT계의 소더비가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판매 수수료도 엄청 비싸요. 다른 데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약간 NFT가 큰 범위라면은 어떤 데들은 좀 퀄리티를 높여서 우리는 아티스트 중심적으로 가겠다. 어떤 데는 게임 아이템으로 가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가겠다. 자율적이지만 또 그 안에 조직을 두겠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권석준 대표님, 네. 예, 이 오픈시의 NFT 마켓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또 다뤄왔던 업비트나 바이낸스의 NFT 마켓 이런 식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또 생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플랫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크게는 지금 방향성이 예, 제가 바라봤을 때 NFT의 끝은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스타트업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그 범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인으로 어떤 개수로 나갔던 것들을 또 이미지화 시켜서 계단 가치를 매기고 이거를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트레이딩의 형태가 되는 건데요. 결론은 이게 어쨌든 아티스트 위주, 음악 저작권 위주, 이런 어떤 예술 작품들 위주로 일단은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조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는 계속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 외에 아까 봤던 어떤 도메인적인 부분들 또 나아가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임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P2E 산업과 연결돼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컨텐츠들이 계속돼서 향후 23년과 24년은 그런 식으로 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NFT적인 요소들이 컨텐츠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이 좀 더 맞춰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또 최근 들어서 이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주에 걸쳐서 이 해외 그리고 국내 NFT 마켓에 대해서 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NFT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 혹은 NFT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해 보고자 하시는 개발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이 NFT 산업에서 반드시 강조하고 싶으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 NFT를 구매하신다는 분들한테 저는 제 생각을 제 견해는 구매했을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은 수익성이에요. 예, 그럼 이 NFT를 구매해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나 재화의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냐? 늘 얘기했지만 야구, KBO의 컨텐츠를 샀을 때 이 네. NFT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 그 어떤 팬덤의 느낌으로 소장용, 어떤 후원의 느낌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사서 내가 아이돌의 포켓 사진을 사면서 내가 뭔가 그들에게 후원한 느낌이야. 내가 이런 느낌으로 구매를 할 건지. 이거는 근데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작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결론은 이 NFT를 구매해서 나한테 따라올 수 있는 재화적인 가치 또는 서비스적인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 NFT를 발행한 그 회사를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 이제 NFT의 시작이 그런 팬덤 문화나 소장 문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레어한 아이템을 뽐내고 싶은 그런 PFP 문화까지였다면은 이제 여기에 금융이나 수익, P2E 모델이 충분히 저는 결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라면은 A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고 A라는 NFT를 가지고 있으면 게임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재미도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축에서는 이걸 토대로 수당을 받아가고 배당을 받아가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금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저들이 있는 거죠. 이 두 유저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목적은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르지만 NFT라는 똑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공교롭게도 NFT 시장은 더 커지고 예. 결국은 그러다 보니 NFT 자체에 투자를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오고 혹은 NFT 프로젝트를 창업하고 런치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그 틈 속에서 NFT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들은 이런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부분 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NFT가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NFT를 살려고 사실 비트코인을 사고 예. NFT를 살려고 이더리움을 산 다음에 다시 또 이더리움을 바꾸고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간편 결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쉽게 볼 수 있을지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 디지털 메타마스크를 한번 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쉽게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참신한 기술적 시도와 이런 비즈니스적인 시도가 나옴으로써 NFT 시장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펜버스 황동우 대표님과 그리고 제우스캐피털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수주간에 걸쳐서 또 NFT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2023년이기 때문에 예. 네,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가 NFT 너무 오래 했어요. 그렇죠. 이 다음부터는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또 키워드로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벌써. 그러면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부터는 월요일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